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를 뒤로한 채 레바논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거라고도 전했습니다. 유사시 징병 대상자 명단을 관리하는 방식이 자동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병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절차에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직장을 대상으로 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2단계 추방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톰 스타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을 방문해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면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와의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오토바이가 오가는 거리에서 갑자기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 발효된 첫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한 당시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사람이 3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사망자가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무차별적인 공격이 계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협상은 의미를 잃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رئیس جمهور تاکید کرده است دستهای ما بر ماشه باقی است و ایران هرگز خواهران و برادران لبنانی خود را تنها نخواهد گذاشت.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레바논과 이른바 저항의 축 전체가 미국과 2주 휴전 합의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핵심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휴전 대상에 레바논도 포함된다는 게 이란 측 입장인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위해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시작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אחד, פירוק חיזבאללה מנשקו, והשני, הסכם שלום היסטורי בר קיימא בין ישראל ללבנון. 한편 레바논 정부는 수도 베이루트에서 모든 무기 소지와 운용 권한을 국가 공공기관으로만 제한하라고 보안군에 명령했습니다. 헤즈볼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거라고도 전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M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회담 자리에선 언론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훨씬 더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동의해야 할 모든 것들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들에게는 군대가 없다. 합의하지 않는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거라며 위협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협상의 변수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선 이스라엘이 작전을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면서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엔 며칠 내로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압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나토엔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나토를 포함해 그 누구도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f NATO can help, obviously NATO is there. There's no reason not to be helpful. Obviously we will, if that's helpful. But I think we have to do it step by step.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고 국방부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하루 최대 15척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전 통행량과 비교하면 대략 10분의 1 수준인데 이란 새 최고 지도자는 해협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정 이후 이란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 유조선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가본 국적 유조선이 약 7,000톤의 아랍에미리트산 석유를 싣고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인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휴전 이후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국적 유조선 2척과 화물선 6척뿐이었습니다. 이란은 휴전 조건에 따라 해협문을 개방하되 하루 통과 선박 수를 최대 15척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전쟁 전 통행량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해협을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각각 군사기지가 있는 이란 라라크 섬 주변 2가지 항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국제 표준 항로였던 기존 항로와 달리 이란 연안을 통과하는 이 대체 항로는 이란 당국의 밀착 감시와 통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They have to communicate with our army and our military contact points there because of the limitations in this strait, and this strait is a very narrow strait. 한편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즈타바는 전쟁 첫날 숨진 아버지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 40일째를 맞아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침략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모습을 공개하지 않아 모즈타바를 둘러싼 건강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르입니다. 미국이 유사시 징병 대상자 명단을 관리하는 선택적 징병제 등록 방식을 자동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남성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정부가 올 12월부터 18세에서 25세 남성을 대상으로 자동 병역 등록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개인 스스로 등록하는 방식을 간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18세 생일 이후 30일 내에 자동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현재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에 돌입해도 되는지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인 1973년부터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980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선택적 징병제 등록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필요시 병력 동원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남성 시민권자는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선발 징병 대상자 명부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유지돼 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징병제 부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 시민권자와 일부 합법 체류자에게 적용되지만 영주권자 등 이민자 세부 적용 여부는 경우별로 다를 수 있어 신분과 체류 상태에 따른 관리가 복잡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민자의 경우 시민권 취득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돼 징병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공장과 농장, 사업장을 겨냥한 직장 급습을 전면 확대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단계 추방 정책 본격화되는 움직임입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 톰 호머는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 직장 단속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2단계 대규모 추방 정책이 본격화되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정책 자문그룹 대량 추방연합은 최근 보고서에서 연간 최소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제시하며 전면적인 단속 확대를 촉구했고 백악관은 단속 정책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급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펜실베이니아와 텍사스의 건설 현장, 뉴올리언즈의 홍수 방지 공사 현장, 매사추세츠의 고급 휴양지 렌터킷과 마서스 비니어드까지 농업, 건설, 식품, 가공업을 중심으로 직장 급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경제 곳곳을 떠받쳐온 이민자 노동의 현장이 이제 이민 단속의 최전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LA 카운티의 인구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인구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LA 카운티 인구는 약 5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으로 해외 유입 인구가 2024년 9만 2천여 명에서 2025년은 2만 9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또한 높은 주거비 부담도 문제로 2025년 약 10만 5천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력 부족과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20대 젊은 층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와 육아 환경을 만드는 등 장기적인 계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톰 스타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을 방문해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톰 스타이어 후보는 물가 안정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톰 스타이어 후보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한인회관을 방문했습니다. 톰 스타이어 후보는 캘리포니아주가 살기 좋다는 말은 예전 이야기가 됐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I'm basically running for governor because Californians can't afford to live in California anymore. The costs here have become overwhelming. The gas price rise is just the most recent punch in the gut for Californians. We're talking about housing, food, electricity, and healthcare as well. 톰 스타이어 후보는 앞으로 4년간 100만 채의 주택을 신설하고 보다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전력회사들의 폭리에 대해 지적하며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숙자 문제와 불법 체류자 단속 문제에 관련해서는 노숙인들에게 별도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민세관 단속국에 무차별적인 단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일대에서 정치 경제학을 전공한 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톰 스타이어 후보는 헤지펀드 회사를 설립해 억만장자 대열에 오른 이후에는 친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고 자신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My goal here is to make sure that Californians can afford to live here, can afford to start a business here, can afford to raise a family here, can afford to buy a house here, can afford to have great free public education. That is my only goal, and that is the kind of support that Korean Americans with that kind of support will soar.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앞으로 여러 후보들을 초청해 한인 커뮤니티의 현안을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많은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참석하고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25% 상당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톰 스타이어 후보는 지지율 10%대를 기록해 민주당 후보 중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주로 향하던 100만 달러 상당의 레고 제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컨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남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모레노밸리로 운송 중이던 화물 트레일러 2대가 도난당했습니다. 이는 모하비 지역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당국은 현장에서 도주하던 대형 트럭 2대를 정차시켜 조사한 결과 내부에서 대량의 레고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인근에서 도난된 트레일러 2대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당국은 샌버나디노와 로스앤젤레스, 치노 등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남성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도난 차량 소지, 화물 절도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수만 달러 상당의 디젤 연료를 훔쳐온 조직적 절도범들이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페리스에 거주하는 40세와 27살 남성을 대규모 연료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는 지난해 5월 리버사이드 카운티 메카 지역의 한 업소에서 2,100달러 상당의 디젤 연료가 도난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용의자들은 현장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조사 결과 이들이 주유기 펌프를 조작하고 연료를 몰래 운반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에는 코첼라 지역에서 약 9,000갤런, 시가 6만 3천 달러에 달하는 디젤을 한꺼번에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국은 지난 1년간 페리스, 홈랜드, 애플밸리 등 인랜드 엠파이어 전역에서 연료 절도와 차량 개조 증거를 확보하고 용의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중절도와 조직적 소매절도 등의 혐의로 수감된 가운데 당국은 추가 공범이나 유사 범죄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유류 할증료 인상 부담 속에서도 미주 세계 노선 총운임을 유지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출발 인천행 등 미주 3개 노선으로 이번 프로모션은 기간 한정으로 일부 날짜에 초특가 운임을 오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에어프레미아에 따르면 초특가 운임은 4월 9일부터 8월 4일 사이 일부 날짜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동일 기간 내에서도 날짜별 운임 차이가 있고 해당 운임은 한정 좌석으로 선착순 제공됩니다. 특가가 적용된 날짜 기준 왕복 총액 운임은 이코노미 클래스 로스앤젤레스는 990달러, 샌프란시스코 760달러, 호놀룰루 920달러부터입니다.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 왕복 총액 운임은 로스앤젤레스 1,620달러, 샌프란시스코 1,520달러, 호놀룰루 1,340달러로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유류 할증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어제 폭등세가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졌는데요. 초반에 셀러프 모드가 랠리 모드로 뒤집힌 가운데 내스닥과 S&P 500은 각각 20개월과 6개월 만에 7일 연속 상승에 성공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월 대비 16,000건이나 증가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망치를 웃돈 8주 최고치를 기록했고 예상치를 밑돈 4분기 GDP 확정치는 전분기 대비 89%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 소비 지출은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기대치에 부합했고 어제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국제유가는 반등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지정학적 관련 소식들이 이어진 가운데 개장 초 매도 쪽으로 기울었던 투자 심리는 매수 쪽으로 급전환되며 장을 랠리 모드로 끌어올렸고 공포지수는 이틀간 24%까지 하락한 6주 최저치로 내려섰습니다. 포모 현상이 이틀 연속 작동한 모습인데요. 다만 내일 발표될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를 반영하는 수치인 만큼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장은 상승분의 25%를 반납한 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